나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 나사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나로 우주센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미국 우주항공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꼴을 받은 나사 국장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발사 안전 시스템을 미국으로 들여온다. 그 모든 시작은 누리호 발사를 참관하러 한국을 방문했던 나사 안전조사단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사 직전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미세한 이상 징후.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단 눈 깜빡일 사이보다 빠르게 모든 걸 멈췄습니다. 발사대 앞에 서 있던 나사 조사단장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는데요. 도대체 발사대에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기술 도둑이라며 비웃던 나사 조사단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데이비슨입니다. 나사 안전시스템 평가단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참관하기 위한 일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에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나라 아닙니까? 저는 챌린저5 사고 이후 안전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했고 우주 왕복선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온 세대거든요.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고 성공도 실패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적혀 있었어요. 동행한 팀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브라이언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왜 여기 왔죠? 러시아 기술 100기 발사체 보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본부 명령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가는 거지. 사실 이번 출장은 한미 우주 협력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거든요. 실질적인 기술 교류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며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본부에 형식적인 보고서나 제출하면 되는 일이었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폴로 시대부터 우주를 지배해온 나라입니다. 달에 사람을 보냈고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으며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고작 몇 년 전에 첫 발사체를 쏘아올린 나라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우주 강국이니까요. 그 자부심은 제 가슴 쏙쏙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나사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규모는 케네디 우주센터에 비하면 한참 작았습니다. 브라이언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죠. 이게 전부예요? 창고 같은데요. 발사대 주변 인프라도 단촐했습니다. 건물도 몇 개 없었고요. 주차장도 작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 안내 직원이 우리 말을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굳었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실제로 케네디 우주센터와 비교하면 정말 작아 보였거든요. 우리 센터는 이곳의 10배는 될 겁니다. 발사 관제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에 모니터들이 빼곡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아 뭔가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어 보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최소 20년 경력자들이 맡는데 말이죠.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농담 한마디 없이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보자들이라 긴장하는구나. 우리 케네디에선 발사 전날에도 다들 커피 마시며 농담하는데 말이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 박사라는 분이 우릴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나사 조사단 여러분. 저는 악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발사는 언제입니까?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흔히 갖는 그런 자신감 말이죠. 실제 위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자신감이요. 진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 중이에요. 브라이언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실시간 엔진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인공지능? 그런 건 우리도 오래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심 있는 척하는 게 예의니까요.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니까요. 설령 그들이 우리보다 한참 뒤처 있어도 말이죠.
김 박사는 우리를 이곳저곳 안내했습니다. 추진제 저장 탱크, 발사 통제실, 원격 측정 시스템, 모든 게 깔끔했어요. 하지만 특별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우리 시스템 복사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화면 배치, 시스템 구조, 모든 게 나사 방식과 비슷했거든요. 심지어 색깔 배치까지 비슷했어요. 독창적인 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준을 따라한 것처럼 보였어요. 브라이언도 같은 생각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박사가 누리호에 대해 설명했어요. 3단형 발사체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했죠.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엔진부터 전자 시스템까지요. 심지어 볼트 하나하나까지 국산입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엔진은 독자 개발입니까? 네, 액체 엔진은 완전 국산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엔진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도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독자 개발? 러시아 엔진 설계를 따라한 거겠죠. 엔진 노즐 형상이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연소실 구조도 익숙해 보였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로켓 엔진을 연구해왔거든요. 한국이 혼자서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엔진 설계도를 봐왔어요. 한국 엔진이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연소실 구조 보세요. 러시아 RD 시리즈랑 거의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팀원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솔직히 실망이에요. 별거 없더라고요. 또 다른 팀원 제시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하죠? 왕복 2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말이에요. 시차 적응도 안 됐고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일 발사나 보고서 쓰면 끝이야. 형식적으로 안전 시스템 양호 원정 정도만 써주면 되지. 우린 또 웃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 내용을 다 정리해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제가 평생 갖고 있던 오만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나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의 기술 앞에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요. 발사 보고, 사진 찍고, 보고서 쓰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관제센터로 다시 갔습니다. 발사까지 몇 시간 남은 상태였어요. 엔지니어들이 더 바빠 보였습니다. 모니터마다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초보자들이라 긴장하는구나. 우리 케네디에선 이 정도는 일상이라 다들 여유롭게 일하는데 말이죠. 커피 마시면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일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딱딱해 보였습니다. 김 박사가 우릴 VIP 관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발사대가 저기 보이시죠? 유리창 너머로 하얀 발사체가 서 있었어요. 누리호,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그 로켓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인상적이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하늘을 갈 준비를 마친 거대한 새 같았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관만큼은 정말 멋있다고요. 깔끔했어요. 우리 로켓만큼 멋있어 보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쌍안경으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엔진 노즐 보세요. 러시아 엔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역시 베낀 거네요. 발사 준비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각 팀이 보고를 했어요. 날씨 양호, 추진제 준비 완료, 엔진 점검 완료, 시스템 정상, 모든 게 녹색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발사 준비 절차 표준적, 특이사항 없음. 브라이언도 비슷한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카메라로 발사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상태였어요. 이제 발사만 보면 되니까요. 몇 시간 후면 공항으로 향할 겁니다. 그때 김 박사가 우릴 불렀어요. 잠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사까지 30분 남았는데 뭘 보여준다는 걸까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거대한 화면이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된 얼굴이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그래프와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어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긴급 자동 정지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발사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자동으로 발사를 멈춥니다. 우리가 3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입니다. 저는 코움 쳤습니다. 그런 시스템 우리도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사 시스템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 건 눈 깜빡일 사이보다 빠르게 반응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제시카도 웃고 있었어요. 이건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죠. 마케팅 문구 같았어요. 눈 깜빡일 사이보다 빠르다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눈 깜빡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요?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과대 광고 아닌가요? 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인간 반사신경보다 빠른 속도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오늘 보시면 됩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자신감 넘쳤습니다.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가? 우리가 누군데? 나사 안전 시스템 평가단이에요. 20년 경력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못 본 시스템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구는 걸까요? 김 박사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엔진 압력, 온도, 진동, 유량, 수많은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엔진에서 수천 개 센서가 데이터를 보내요. 인공지능이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상 패턴과 비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시스템은 우리도 있어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케네디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건 더 오래됐어요.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이는 민감도입니다. 나사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상 변화가 있어야 경보를 울립니다. 우리는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건 센서 노이즈 수준 아닙니까? 오작동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발사를 매번 중단해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용성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노이즈와 실제 이상을 구분합니다. 3년간 학습시켰어요. 수천 번의 엔진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거든요. 정상 패턴, 이상 패턴, 고장 직전 패턴을 모두 학습했죠. 최종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팀이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날씨팀, 고, 양호, 추진제팀, 완료, 엔진팀, 정상, 유도팀, 정상, 통신팀, 정상, 모든 시스템이 녹색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참관, 시설 양호, 절차 적절함, 안전 시스템 표준 수준, 특이사항 없음, 권고사항 없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본부에 제출하기에 딱 적당한 분량 이었습니다. 브라이언도 자기 노트북으로 뭔가 작성하고 있었어요. 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제센터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마다 녹색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엔진 시스템 정상, 추진제 주입 완료, 유도 제어 정상, 통신 시스템 정상, 전력 시스템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별일 없겠죠? 당연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20년 경력이 알려주는 직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19, 8, 7.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6, 5, 4. 발사를 100번 봐도 매번 떨립니다. 3, 2, 1. 저는 숨을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빨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귀를 찌르는 경고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모든 모니터가 빨갛게 변했어요. 긴급 정지.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점화 직전에 말이죠. 모든 게 멈췄어요. 엔진은 점화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관제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침묵이 깨지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다녔어요. 무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산화제 라인 압력 이상, 엔진 터빈 진동 패턴 이상,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을 봤어요. 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입을 벌리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방금까지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녹색이었는데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산화제 라인 압력이 조금 올라갔더군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나사 기준으로는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 정도로 발사를 중단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미세한 변화였어요. 거의 오차 수준이었습니다. 센서 노이즈일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브라이언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정상 범위예요. 김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침착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긴급 자동 정지가 작동했습니다. 엔진 산화제 라인에서 미세한 압력 상승이 감지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주 미세한 수준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오차 범위 아닙니까? 센서 오류일 수도 있어요.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사 기준으로 허용 범위입니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발사를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시카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시스템 오작동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게 설정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발사를 언제 하겠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론 위험 신호입니다. 미세한 변화도 모두 정밀 분석 대상이거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과민 반응이에요. 김 박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릴 긴급 시스템 룸으로 데려갔어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로그 데이터를 분석 중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래프들을 봤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패턴들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산화제 펌프 터빈에서 미세한 진동편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시스템이 바로 반응했고 발사를 중지했습니다. 정말로 눈 깜빡일 사이보다 빠르게 반응한 겁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너무 미세한 거 아닙니까? 그냥 센서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3차원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누리호였어요. 정밀하게 구현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품질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발사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로켓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브라이언과 제시카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켓이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10초, 20초, 30초.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때 엔진에서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어요. 펌프 터빈 블레이드 파열. 화면에 글씨가 떴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폭발했어요. 거대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로켓 전체가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백 톤 추진제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발사대 주변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이었어요. 지상시설도 파편에 맞아 부서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시뮬레이션이었지만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폭발의 크기, 파편의 궤적, 충격파의 전파, 모든 게 정밀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저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실제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그녀를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펌프를 분해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 봅시다. 사실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과민 반응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론 문제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죠. 시뮬레이션은 그저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이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얼굴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발사대에 누리호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불길해 보였어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저 안에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너무 조심스러운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제센터 안에선 금연이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커피를 마셨어요. 긴장됐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맞는 걸까요? 드디어 엔지니어들이 발사대에서 돌아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금속 부품이었어요. 산화제 펌프 터빈 블레이드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김 박사가 그걸 현미경 아래 놓았습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와서 직접 보시라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브라이언과 제시카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현미경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확대된 이미지가 떴어요. 블레이드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미세한 규열이 보였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론 절대 볼 수 없는 크기였어요. 확대해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균열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맞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정확했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터빈 회전 중 미세 진동이 발생했고 이게 산화제 라인 압력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만약 발사가 계속됐다면 이 균열이 곧 확대돼 블레이드가 파열됐을 겁니다. 고속 회전 중이라 균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럼 펌프 전체가 폭발하죠. 수백 톤 추진제가 공중에서 터지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본 그대로요. 저는 그 균열을 봤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너무 미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지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터빈 진동 패턴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정상 패턴과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고 바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3년간 학습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천 번의 엔진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켰어요. 정상 패턴, 이상 패턴, 고장 직전 패턴,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도 구분할 수 있어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럼 왜 사전 점검에서 이 균열을 못 찾았습니까? 균열은 조립 후 진동 테스트 중에 생겼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발사 전날입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에선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균열은 실제 작동 중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감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발사 전날 생긴 균열을 발사 직전에 잡았다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사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텍사스에서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중 엔진 폭발, 발사 직후 폭발, 원인 조사 중, 터빈 고장 의심, 로켓 완전 파괴.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발사 직후 폭발, 한국 시뮬레이션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터빈 고장, 한국이 막은 바로 그 문제였어요. 브라이언과 제시카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미국에서 방금 로켓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 터빈 고장이요. 발사 직후에요. 김 박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어요. 원인은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터빈 문제로 추정된대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미국 로켓이 터졌어요. 한국이 막은 바로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혹시 시뮬레이션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화면에 다시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누리호 발사, 곧 폭발, 불꽃 파편, 재앙, 정확히 스타쉽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발사를 밀어붙였다면 저 폭발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막지 못했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미국 시스템이라면 이 균열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을 겁니다. 제 자존심을 배려하는 목소리였어요. 너무 미세해서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훨씬 큰 변화가 있어야 감지하거든요. 그 이하는 센서 노이즈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평생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나사에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달 착륙, 화성 탐사, 우주 왕복선. 우리가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선구자였어요. 우리가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를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다는 거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은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추월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요. 우리가 무시하던 작은 나라가 우리를 뛰어넘은 겁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클, 우린 뭔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셋 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 도둑이라고 비웃었어요. 베낀 거라고 깔봤습니다. 창고 같다고 놀렸어요. 하지만 실제론 우리가 배워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었어요. 한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최대한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만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어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박사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고개 드세요. 우린 그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뿐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하죠. 우주는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시스템 우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나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지키고 싶어요. 더 이상 사고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주 안전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건 인류를 위한 거예요.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 함께 안전해져야 합니다. 우주는 인류 모두의 도전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 쓰려던 내용을 모두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긴급 자동 정지 시스템 평가. 결론 세계 최고 수준. 나사 바로 도입 필요. 최우선 과제로 지정 요청. 한국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민감도는 미국 시스템을 크게 앞섭니다. 오늘 한국 시스템이 잡은 터빈 균열. 미국 시스템으로는 감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같은 날 텍사스에서 발생한 스타쉽 폭발 사고와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 한국 시스템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음, 기술 격차 심각한 수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우주로 갈 겁니다. 달로, 화성으로, 더 먼 곳으로요. 그때마다 사람이 탑니다. 살아있는 인간이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20년 넘게 나사에 몸담은 엔지니어로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선진국은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사가 다시 예정됐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를 교체했대요. 새 부품으로 완전히 갈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고 추가 테스트를 거쳤어요. 모든 엔진을 분해해서 정밀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관제센터에 섰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도 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빨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어제 균열을 봤으니까요. 위험을 알았으니까요. 한국 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한국 기술을 믿었습니다. 발사, 누리호의 엔진에서 거대한 불꽃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오렌지색 화염이 발사대를 완전히 감쌌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떨렸어요.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로켓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게 100톤이 넘는 것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어제 시뮬레이션에선 이때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누리호는 완벽하게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어요. 흰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단 분리 성공, 엔진 점화 성공,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이언과 제시카도 함께 박수쳤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인류의 성공이었습니다. 안전의 승리였어요. 완벽함의 증명이었습니다. 생명 존중의 증명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성공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에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우주는 협력이 필요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도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안전하게요. 우주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혼자서는 못 갑니다. 함께 가야 살아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나사 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요. 국장과 부국장,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놀라운 반응 속도,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인공지능 실시간 분석, 발사 당일 발생한 결함까지 감지, 그리고 균열 사진을 보여줬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이걸 못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습니다. 폭발, 수백 톤 추진제가 터지는 장면, 버섯구름, 파편들, 사람들 얼굴이 굳었어요.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충격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같은 주에 일어난 사고, 원인은 터빈 블레이드 균열로 확정. 한국이 막은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론 우리가 배워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안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보고입니다. 아주 좋아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바로 시작합시다. 팀을 구성하세요. 데이비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예산 무제한 지원하겠습니다. 최우선 프로젝트로 지정합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교훈을 배웠다고요. 겸손함을요. 배우려는 자세를요. 저는 미국이 다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한국과 함께요. 협력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에밀리야. 응,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말 좀 들어줄래?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리호, 미세한 균열, 시뮬레이션, 스타쉽 폭발, 모든 걸 말했어요.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많이 놀랐어? 엄청 놀랐지. 솔직히 충격이었어.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한국이 우리 앞서고 있었어.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완벽한 안전 시스템 만드는 엔지니어.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 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빠보다 더 잘할 거야. 아빠가 응원할게. 평생 응원할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주는 위험하잖아. 그래서 더 안전해져야 해. 한 명도 잃으면 안 돼. 맞아. 한 명도 잃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린 배워야 해. 한국처럼 집착해야 해. 완벽함에요. 생명에요.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한국의 인공위성일지도 모릅니다. 누리호가 올린 위성이요. 한국의 기술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매달 한국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 테스트 발사에서도 미세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잡아냈어요. 우리 기존 시스템으로는 절대 찾지 못했을 문제였거든요. 발사를 중단하고 확인했더니 정말 결함이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또 사고를 막은 겁니다. 또 생명을 구한 거예요.
나사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려고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나로우주센터, 관제센터, 빨간 경보음, 미세한 균열, 그리고 김 박사의 침착한 미소. 그날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정밀함,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함. 그게 한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할 겁니다.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작은 것에 집착하라고, 생명은 작은 것에서 지켜진다고, 한국일 증명했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우주강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주강국이에요. 크기로 증명한 게 아니거든요. 기술로 증명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국입니다. 그게 진짜 기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을 배울 거라고,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왜냐하면 우주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될 테니까요. 그럴수록 안전이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겁니다. 한국이 만든 그 시스템이 언젠가 인류 전체를 지킬 겁니다. 달로 가는 사람을 지키고 화성으로 가는 사람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기술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요.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긴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닌데도요. 그날 한국에서 기술을 본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인류가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려는 한국의 마음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20년 넘게 일한 나사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주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진실입니다. 제 경력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르겠다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그게 제가 한국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